저마다의 빛깔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세계의 도시들. 제주 역시 청정 가치 아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는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을 기반에 깔고 결국은 개발공사가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제주의 맑은 물에서 태어난 제주개발공사. 그동안 제주의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는 물을 넘어 주거와 삶,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입니다.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 어린이날을 맞아 제주개발공사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제주 생수 한 모금이 아이들의 목을 시원하게 적십니다. 개발공사가 3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지하수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제주인의 생명수이자 삶의 터전을 일구며 오늘날까지 제주의 번영을 이끈 원동력이 됐습니다. 물은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이 관리하며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자원이라는 공수화 개념 아래 제주개발공사가 탄생했습니다. 시수정 3개와 감시정 3개를 개발을 했는데 거기 그 당시 직원들이 한 20여 명, 사무실 직원까지 해서 20여 명이 근무를 하면서 특히 생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밤낮 없이 이렇게 고생들을 한 덕분으로 제주도의 좋은 이 원료인 물을 잘 개발해서 또 그 남는 이익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환원을 하겠다 하는 뜻을 펼친 그 보람이 아마 도민들한테 지금 30년이 지금은 와 닿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8년 제주개발공사의 먹는 샘물은 70만 톤의 생산 체제를 갖추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시장 점유율 40%를 넘기며 대한민국 생수시장 1위의 자리를 지켰고 연간 판매 수익은 3,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주의 또 다른 얼굴, 감귤. 개발공사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귤 가공 사업을 펼치며 감귤 농가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그동안 판매 수익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미래 세대를 위한 인재 육성과 환경 보전 등 여러 사회 공헌 활동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것 같지 않던 성장 곡선은 지난해 처음 꺾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성장한 이커머스 자체 브랜드의 등장으로 공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지금 시장 환경은 상당히 어려워요. 완전히 위기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플레이어 숫자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 생수시장 전체의 성장을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도전자 PB라고 하는 유통업체 브랜드가 지금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제주 샘물은 유통망이 우리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굉장히 더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공공의 자원은 공공의 이익으로 되돌리는 구조. 개발공사의 단기 순수익 40% 이상이 지역사회 공헌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공공자산인 지하수를 통해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측면에서 그 이익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공사에서 기탁한 기금은 현재까지 총 34억 5천만 원입니다. 전액 사유지 고자의 매입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환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자를 보존하기 위해 공야 기금을 기탁함으로써 그 이익을 도민들에게 다시 환원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익을 위해 고자의 공야 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환원 활동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지난 30년간 제주개발공사가 먹는 샘물 사업으로 제주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도민들의 주거 복지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 72의 신기범 어르신. 삼도동 마음의 온에서 생활한 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분가시키고 부담 없는 임대료 덕분에 한결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개발공사에서 이제 좀 저렴한 집이 이제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아닌 게 아니라 3개월이 지나서 통보가 와가지고 그때 또 기뻐했죠. 한 달 한 5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한 3만 원 정도, 한 8만 원 선으로 이제 살고 있고요. 살만합니다. 아침 일과를 마친 어르신.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며 어디론가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또 다른 마음에 온 행복주택. 오늘은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치유 뜨락이라 불리는 건강 프로그램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핍니다.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식생활에 대한 상담도 진행됩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손잡고 입주민은 물론 주변 이웃 주민들의 건강까지 챙기고 있는데요. 신기범 어르신도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꾸준히 운동 중입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조금 괜찮다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또 혈압이 좀 틀리네. 부단히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희들 건강 문제가 제일 최고니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치유 뜨락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노인 가구나 고령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흥겨운 가락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 일주일에 3번 어르신들은 이곳에 모여 숫가락 난타 연습에 열중합니다. 개발공사가 무료로 장소를 제공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공간이 도심지에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 쾌적하고 그리고 저희가 마음껏 저희들이 취미활동과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 시니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런 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움 뜨락은 어르신들을 위한 수업부터 도민 대상 사이버 교육까지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거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치 행복한 뜨락 사업. 버블 뜨락도 그중 하나인데요. 세탁 서비스는 물론 일자리까지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산책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다른 어머님들이랑 살아가는 얘기도 나누고 또 빨래도 깨끗하게 빨아서 독거노인들이랑 세탁물이 깨끗하게 빨아져서
그분들이 너무 좋은 잠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좀 보람을 느낍니다. 이 공간은 세탁 서비스에 대한 의미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연중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다 보니까 일자리 참여도에 대한 만족도가 일단 굉장히 높고요. 돈을 떠나서 어르신들이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정성이, 나의 작은 손길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에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도순동의 행복주택입니다. 일 층 강의실에서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지갑을 만드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엑셀처럼 빨리 밟으면 빨리 가고 천천히 밟으면 천천히 가는데 이제 처음 접하는 재봉틀이지만 강사의 설명을 따라 열심히 만들다 보니 어느새 멋진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재활용해서 이거 하는 지갑인데 지갑도 사실 가지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기회여서 너무 좋아서 좋은 교육을 저 외곽에 있거나 아니면 평생학습 뭐 이렇게 좀 제한적이었는 장소가 여기 바로 집 근처라서 오기도 좋고 다른 이웃분들도 같이 이렇게 주변에 모르시지만 알게 되는 계기도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공간에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는 요청도 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도 많이 늘긴 했지만 좀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게 뭐 동아리원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과정 끝나고 스터디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못 하셨던 분들이 좀 진흥원에서 좀 공간 대여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배움뜰하게 생기면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그 교육과정 끝나고 스터디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고치 행복한 뜨락 사업은 임대주택을 넘어 돌봄과 문화, 교육, 일자리를 아우르는 새로운 공동체 실험이자 제주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주거복지 정책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인 사는 곳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제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택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복지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특화 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소셜 믹스형 청년 사회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복지법인의 땅을 매입해 신축한 매입 약정형 1호 사회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절반 수준. 입주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생활시설과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인근기관인 엔젤스 헤이븐을 통해서 시설 관리를 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세대는 일부가 인근의 서부장애인복지관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사례 관리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방 카페, 작업실 등 커뮤니티 공간도 잘 조성돼 있습니다. 장애인 20세대, 비장애인 33세대가 모여 사는 이곳.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함께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또 다른 특화 주택. 주택과 근린 생활시설이 절반씩 차지하며 1, 2층에는 커피숍과 양조장, 플랜트 가든, 서점 등이 들어섰는데요. 임대료도 저렴해 상인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 뭐 임대료가 일단은 저한테 좀 합리적인 가격이었고 넓은 공간을 외부까지 쓸 수 있어서 저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사회주택이다 보니까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또 만나게 되고
또 마을에 축제나 뭐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같이 이런 축제를 즐길 수 있어서 마을 양조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입주자들을 위한 공간들을 살펴볼까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방과 세탁실을 비롯해 옥상에는 소소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텃밭도 자리합니다. 입주민들이 심은 채소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처럼 이곳 입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운영 뒤에는 소셜 디벨로퍼의 역할이 큰데요. 이들은 주택토지보증공사를 통해 저렴하게 융자를 받고 민간 공공의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소셜 디벨로퍼라고 그래요. 사회적 부동산 개발 업자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떤 공간에 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PPP 모델이라는 것이 뭐냐면 Private Public Partnership 모델이에요. 그게 PPP 모델인데 이 초기부터 실험을 했던 게 공간을 바꾸고 거기서 지역 주민을 끌어들여갖고 뭔가 새로운 실험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공의 지원 또는 공공의 협력을 끌어내는 거죠. 공공이 원하는 것들을 여기에 담을 수가 있고 또 민간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솔루션, 창의적인 어떤 개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걸 조화롭게 이렇게 풀 수 있는 그게 이제 민관 협력 모델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계속 실험을 해왔고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정 동안 그런 자산을 축적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조성한 노인 친화형 주택입니다. 건물 곳곳이 노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도봉구에 사는 65세 이상이면 심사를 거쳐 입주할 수 있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입주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LH에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 곳이고요. 그 LH, 도봉구, 서울시가 3자 협력을 통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옥상 키친 가든에서 가까운 도봉산이나 북한산을 보면서 이제 편안하게 산책하실 수 있는 이 공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키친 가든은 단순한 텃밭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자연과 함께하고 서로 어울리며 삶의 즐거움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노인 친화 주택이 추구하는 자립적이고 건강한 노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5년 전 이사를 온 이현민 어르신은 이곳에서 자치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총무답게 가든 관리도 더욱 열심히 합니다. 구주택에 살다가 이제 이렇게 신축으로 오니까 신선하기도 하고, 근데 에리비타도 있고 가지, 오이, 이 고추 그런 걸 심어놓고 따먹고 상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요. 식물을 가꾸고 이웃과 함께 사는 곳, 살던 곳에서 죽을 때까지라는 지역사회 돌봄이 이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명 역세권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특화주택이 있습니다. 올해 32의 청년 화가 정진택 씨. 5년 동안 4번 개인전을 열 만큼 활발히 활동하는 현대미술 작가인데요. 이곳에서 생활한 지도 3년째입니다. 일단 서울 중심부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같이 연계되어 있는 갤러리랑도 되게 가깝기도 하고 10년까지가 가능인 부분이라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에 되게 안정적인 곳이라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2층에는 모두에게 열린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청년 작가들은 예술로 소통하며 창작 공동체 속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꿈을 찾아 서울로 올라온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 스스로 만든 비영리 단체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너무 부족해서, 그리고 주변에는 또 원룸들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해서 직접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대학교 기숙사 운동에서 이제 이거를 청년이랑 좀 주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청년 주거권이라는 운동을 시작을 했고,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력해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인 민달팽이 집을 만들었고 지금은 도심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한 민달팽이 집에서는 요리가 한창입니다. 조합원 기획 프로젝트인 도시락 반찬 만들기 워크숍으로 조합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입주자들끼리의 관계 맺기라고 하는데요. 요리는 못해도 건강에 진심인 MZ세대들이 모여 추억을 쌓습니다. 얼마큼 넣어? 그냥 안 넘칠 만큼. 있는데? 한번 주세요. 한 번만 먹어봐. 어때? 맛? 맛있는데? 맛있네. 같이 살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상회를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교류가 없더라도 같이 산다는 거에 있어서 좀 마음이 편안한 그런 게 있고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진짜 사람 사는 집같이 그 왕래도 많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제주.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경고음이 울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불안하다는 두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이제 좀 소비하는 공간, 많은 사람들이 입도하고 그들이 많이 소비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들을 갖추어가는 앞으로의 좀 개발 방향들은 이제 도민의 삶을 위한 얼마나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더 이 제주 지역에 살면서 안정적이고 더 좋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들을 좀 고민하면서 그런 기반들을 좀 갖춰 나가는데 개발공사가 좀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제주개발공사. 미래도약과 자연과의 공존, 조화로운 성장을 비전으로 제주다운 주거복지를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하는 주거복지 사업과 그리고 도시기반 사업 조성 사업이 JPDC의 중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도심 한복판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에 마음에 온 연동 행복주택 총 90여 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뛰어난 입지 덕분에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약 14,300여 세대. 연간 500여 호 이상 공급되고 있지만 재고율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 사마지구가 2011년, 강정지구가 2014년도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이 없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이게 공급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2006년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까지 확대하며 현재까지 총 2,100여 호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토지 임대부 등 공급 방식 다양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림읍 대림리에 새로 들어선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 1+ 등급, 그린 4등급 설계를 갖춘 점이 눈에 띕니다. 제주는 내년까지 총 7,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급자 해당 내용 있으시면 해주시는 걸로 없이. 대림통합 공공임대주택은 63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자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보이며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 임대라도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새 사는 것보다 내 집 같은 그런 어떤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저렴하대요, 집세가. 그리고 또 이건 영구주택이면 또 오래 살 수도 있고.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가죽 공방. 장애인 어르신 10여 명이 3개월 동안 이어온 가축공예 수업이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수업을 이끈 윤호영 대표는 새 공간에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이곳 마음에 온 법판이 윤 대표의 첫 사무실입니다. 사용료는 전액 무료이고 회의실과 사무용품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 20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다른 기업이 뭘 하고 있는지도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거 좀 멘토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관련 정보도 많이 나눠주시고, 이제 제주도 관련 이제 기념품을 좀 제작해서 좀 나은 제품으로 온라인 판매도 해보고 오프라인 판매도 한번 해볼까. 이곳은 1층부터 4층까지는 업무시설, 5층부터 8층까지는 공동주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5, 6층은 입주기업의 보금자리로 쓰이고 있는데요. 마음에 온 법판은 일자리 연계형 주택으로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서귀포시로의 인구 유입을 이끄는 역할도 기대되는데요. 앞으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과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현장 모니터링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공사, 저희 민간 전문가들이 같이 또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제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전환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는 어떻게 좀 삶을 좀 재설계할 것인가.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공급하고 많이 할 것인가의 관점이었다 하면 이제는 조금 더 어떤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인가. 근데 그거를 혼자 하긴 힘드니 주민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그 과정을 한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안 중 하나로 도시의 밀도를 높여 공간 계획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제 도시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밀도를 가능하면 높여서 공간 계획을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빽빽하고 다양한 기능이 같이 섞여 있는 공간에 모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제주시 용담동의 성화마을. 제주개발공사 직원들이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후 주거지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꾸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설명회입니다. 낡은 우리 집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새 집의 시작 벌써 기대돼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소규모 블록 단위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구역의 4군데 도로의 폭이 모두 6m 이상 돼야 하는 등 따져봐야 할 조건들도 많습니다.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건축 물량의 2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주민들의 삼토를 존중하며 안전하고 현대적인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이어 3개 주택이 있는데 땅 임자 A라는 사람이 임자의 몫은 얼마나 되는지 토지주가 동일인자로 해요. 가능합니까? 자신과의 관계 같이 사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40년 넘게 성화마을에 살고 있는 변창원 어르신. 설명회를 듣고 집 주위를 둘러보며 사업 요건이 충족될지 궁금증도 커졌는데요. 이웃과도 상의해 볼 생각입니다. 이 마을을, 이 동네나 마을은 좀 낙후된 지역입니다. 여기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여기 살기를 꺼리고 연동도형으로만 가는데 젊은이들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주민들이 요 장점을 설명해가지고 참여토록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년 전 시작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설명회는 도내 전역에서 진행돼 곧 성과도 나타날 전망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2023년 국토부로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지원기구로 선정이 되었고 제주도와 같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여 2024년까지 11개 지구에 대해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 2개 지구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조합 설립 절차를 지원해주고 있고 조만간 조합이 설립되어 제주개발공사와 주민이 함께하는 제주도 1호 JPDC 참여형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가로주택 사업으로 이곳이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기존 48세대 아파트를 14층 81세대로 재건축해 지난해 3월 준공과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40년간 낡고 불편했던 다가구 주택이 새롭게 태어난 셈입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한 것이 성공 요인이 되었고 자녀 세대는 분양을 통해 사업성도 확보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한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맨 꼭대기층에 철근도 나오고 물도 새고 뭐 이러니까 다들 이제 뭐 좋은 아파트 쳐서 살고 싶어요. 이런 열망이 있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조합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분 안 되는 조합원들이 믿어줄 수 있게끔 저도 투명하게 내보냈고 내보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지금까지 한 4, 5년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제1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부천시의 다른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 측에서 뭐 일반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허그 이제 주택
허그에서 자금을 빌려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GH나 뭐 LH 이러한 공사들과 함께 공동 사업을 진행한다면 조금 더 이자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 시행을 넘어 사업성 분석, 이제 컨설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로택 정비 사업을 하면 일단 정비 기반 시설 넣기가 힘들어요. 뭐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나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은 새 건물이 딱 올라오는데 거기에 걸맞는 뭐 소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주차장이 충분히 안 갖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게 새로운 난개발이 되거든요. 원도심 재생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또 한 곳. 서울의 오래된 골목, 북가저동입니다. 이곳에서는 신나는 음악 소리와 함께 7일장이 열립니다. 중고품과 새 물건이 오가며 활기가 넘치는데요. 비어있던 오래된 건물들이 단돈 1유로로 새 생명을 얻는 1유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창작자가 함께 낡은 건물을 재단장해 주거와 상업, 문화 공간으로 되살리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입니다. 장을 만들어 놨더니 그런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작동을 저절로 하게 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게 되고 그런 것들의 어떤 만족감에서부터 이 지역에 사는 게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어떤 정주율을 높여주는 어떤 기본 요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게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워서 앞으로도 계속 여기 살고 싶다, 오랫동안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도시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또 지역에서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한 젊은 상인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한 달 1유로로 브랜드를 지원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런 공간이 앞으로 청년 창업하는 친구들에게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래도 브랜드를 또 성장시키는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의 현실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 뒤에는 그늘진 현실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농촌 인구는 34%나 줄었고 그 빈자리에는 하나둘 비어가는 오래된 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주 농어촌에는 공동화라는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제주개발공사는 마을 재생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월평마을은 마을 재생 사업을 통해 생활 인프라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재생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올레길과 돌담길, 야외 나무가 있는 상징적인 길목들을 정비해 나갔습니다. 마을을 정비한 덕분에 걷기 여행 관광 상품도 생겼습니다. 마음에 온 임대주택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마을 협동조합도 만들어졌습니다. SNS를 통해서 월평마을의 매력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월평은 마을이 딱 면풍이지게.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고성리는 워케이션 마을로 조성 중으로 2027년 워케이션 센터와 생태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때 제주의 정치, 행정, 상업의 중심이었던 제주시 원도심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도시들이 이런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도시들이 지금은 개발 시대, 비유하자면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재생 시대, 중장년기로 접어들었다. 도시 재생의 제일
핵심은 원도심 재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한 번 떠난 사람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여러 지역은 인구 감소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의 심장이었던 원도심을 되살리는 일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이곳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80년대에 지어진 한 관광 호텔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품은 건물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일하는 여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책상이 놓인 90개의 객실, 바다 전망 워크 라운지, 탁 트인 루프탑과 공용 주방까지 혼자 머물러도 불편함이 없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오래된 호텔은 이제 MZ세대의 발길을 끄는 새로운 문화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남편이랑 워케이션이라는 거를 처음 오게 됐고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전면 뷰로 같이 일도 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워크라운지에서 워낙 뷰가 좋기 때문에 멍 때리는 시간도 좀 가졌고요. 그리고 동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몹시 만족했습니다. 또 지역 서점과 협력해 독립 서적을 비치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고 다양한 로컬 프로그램들을 연계한 소셜 클럽,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는 서가와 스토어를 운영하고 최근에는 김태카 미술관 전시, 제주 비엔날레 후원 등 제주 문화예술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워케이션 고객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일상처럼 그 지역에 스며든 생활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도심 공간이야말로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워케이션 최적지라 선택하게 됐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간, 성수동 연무장길입니다. 한때 낡은 공장과 창고가 가득했던 산업 골목이 이제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거리로 변했습니다. 그 변화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서울에서는 성수가 가장 핫합니다. 근데 성수가 준공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주로 있던 지역이에요. 그런 공장들이 카페로 다 변했어요. 거기에 몇 개 기업들이 자기네 사옥을 짓기 시작했어요. 젊은 이제 사원들이 거기에 출퇴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생기니까 뭐 공장 창고 건물을 누군가가 이제 카페로 변화해서 장사를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상당히 젊은이들한테 어필이 된 거예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제주도 소통협력센터 1층에는 카페와 질문 도서관이 있는데요. 과거 금고가 있던 자리는 추억으로 남기는 등 건물 설계부터 기획까지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5층 다목적 강당에선 부모님이 원격 근무하는 동안 아이들을 케어하는 어나더 오피스가 운영돼 오랜만에 원도심이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원도심의 빈집을 철거 대신 리모델링하는 것도 도시재생의 한 방법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좀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원도심의 빈집을 활용을 해서 그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제 공급을 하려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폐교 등 유후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이제 올 12월에 도와 교육청과 개발공사가 해서 협약을 해서 2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8년도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이 주민 삶과 지역 역사 이해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시재생의 사업 주체는
지역 주민이고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우리는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그걸 풀어줘야 되고 이런 전략들을 좀 세워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정말로 그 배경이 되어주는 사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도시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가 일자리, 두 번째는 살자리,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망,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계망,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방 정부의 행정이 돌봄 행정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제 임대주택도 지속 가능성과 환경을 고려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자리한 이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중고층 단지로는 처음으로 제로에너지 3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벽면과 옥상에 1000kW 넘는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고 단지 내 자연 지반 지열원을 활용해 977kW 규모의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외부 단열과 내부 단열을 동시에 적용한 기술로 열 손실을 36% 이상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중 유리창과 외부 블라인드를 결합한 고성능 고기밀 시스템 창호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단지 안에는 제로에너지 아파트의 핵심 기술을 소개하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교육장이자 미래 주거의 표준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마다 지열 히트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열 히트 펌프란 지중해 열을 흡수하거나 실내 열을 방출하여 실내 온도를 냉난방할 수 있는 지열 시스템의 핵심 장비입니다. 지열 시스템을 활용한 냉난방 덕분에 이 아파트는 별도의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 자립률 60%를 확보했고 다양한 제로 에너지 기술로 세대당 에너지 비용을 약 34% 절감할 수 있어 한 달 약 22,000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2016년 저탄소, 저에너지 시범단지로 시작됐는데요. 에너지를 아끼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갖춘 미래형 주거단지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시 화북동에도 화북 2지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5,500세대의 친환경 스마트 주택을 갖춘 탄소 중립형 단지가 조성됩니다. 화북 2지구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공공주택이 전체 가구수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LH와 공동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사실 지방공사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이 최우선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민간이 하게 되면 사실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죠.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싼 곳을 찾아가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공공의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번에 건설되는 대형 공공택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좀 공공성이 높은 친환경적인 그런 단지로 개발되기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화북 2지구 공공주택지구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가 지향하는 환경 생태도시와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제주형 녹색 건축 주거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독일 남서부의 작은 도시 프라이부르크. 유럽의 녹색 수도로 불리며 태양광 발전과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의 모범 도시입니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비롯해 적극적인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가장 우리가 배울 점은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 도시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개발공사가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 땅에 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 사람들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몰려들어서 그 땅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제주개발공사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특색을 살려서 지역 맞춤형 공간 계획을 하고 제주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기업의 역할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ESG 도시로 성장한다면 제주가 이제 프리미엄 도시로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주의 물에서 시작된 제주개발공사. 먹는 샘물로 제주의 이름을 전국에 알린 지난 30년. 이제 주거와 복지의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 더 나아가 세계 환경 수도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